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12월 16일 밤 11시에 나온 뉴스 보시면 조정 국면이 끝내고 3.34달러 돌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시점 3,400원대 라인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죠. 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왜 이런 계속적인 상승력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이 올라가고 있을까? 그 부분은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그 부분에 고래들 또한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리플 코인 제가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게 뭡니까? 모멘텀은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 하죠. 자, 주식 거래를 오래 해봐서 코인 거래 오래 해봐서 분명히 다들 아실 겁니다. 리플 첫 번째 상승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CBDC. 자, 디지털 화폐라고 하죠.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신용카드가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어서 움직인다. 이 말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것만으로도 달러가 유입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 뭐 있습니까? 세 번째로 IPO 그리고 ETF. 자, 이 두 가지가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촉발적인 리플 코인의 모멘텀입니다. 자, 이러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을까? 물론 일전에 750원대, 800원대도 기억하시겠지만 SEC 때문에 못 올라간다. 근데 지금은 3,0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3달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더 이상 SEC란 악재성 이벤트는 해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따라서 그에 대한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죠.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리플 일주일 동안 기록적인 자금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12월 16일 마찬가지로 나왔던 뉴스인데 ETF의 기대감 속에서 3달러를 노리고 있는 리플 코인의 모습. 일주일간 기록적인 자금 유입, 얼만큼 자금이 유입되었나? 자, 보게 되면 자, 리플에서 이체가 됐던 부분을 보이시죠?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체됐던 게 2.8억 달러.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됐던 게 19.3억 달러. 엄청나죠? 또한 리플에서 다른 지갑으로 이동됐던 게 9.2억 달러. 자, 최근에 12일, 16일 두 건만 보더라도 엄청난 자금 유입이 지금 지갑으로 이동되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되었다는 것은 매도를 할 위기에 놓여 있다.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됐다는 거. 거래소에서 지갑이 이동됐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고래들의 매집 구간을 형성한다. 근데 고래들이 매집했다라고 해서 바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고래들이 매집했다는 건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합니다. 그냥 시장가로 매수하는 것은 그냥 매수예요. 틀린 의미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 보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지금 얼마입니까? 1.32%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락했다고 끝날까요? 자, 이걸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일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죠. 3,500원대 이 라인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셨죠? 그 전에 2,000원대 라인 어떻습니까? 동일한 횡보 라인, 1,500원대 라인 동일한 횡보 라인. 그 전에는요. 750원, 800원 이 횡보 라인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시간은 걸렸지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올려놨다. 자, 계단식 상승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올라가고 있는 환경을 말한다. 거래가 이 단가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나서 시장에선 3,500원을 올려놔야 되는데 아직 3,500원에 대한 자신감이 없죠. 그래서 3,500원대 아직 위로 못 올려놨다. 근데 3,500원 위로 올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음 스텝인 4,000원, 4,500원 이러한 수순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주식 거래를 오래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조는 천차만별로 틀려집니다. 또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공매도가 지금 엄청나게 도망갈 위기, 도망가고 있다. 공매도가 왜 도망갈까요?
공매도라는 것은 매도 주문을 먼저 하고 나서 떨어져야지 수익을 보아서 매수 상환하는 아이들인데 역으로 올라간다. 그럼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들은 손실이 발생되죠. 그렇기 때문에 숏 커버링을 치고 있는 이 단가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 이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도 무료고요. 제가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같이 받으시면 너무나 좋겠죠. 자,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횡보 라인에서 우리는 어떠한 투자 심리를 유지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3,500원대를 왜 이렇게 길게 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공매도라고 하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도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해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니플의 공매도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니플의 공매도라는 것은 뭡니까? 이전에 제가 2021년도 이거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21년도에 니플 시세가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보다도 뭐 낮은 단가지만 폭등의 상승력이 높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급락세를 가져왔다. 왜? 공매도에 전쟁이 가상화폐로 번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2021년도거든요. 누굽니까?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상승력이 엄청나게 높았다가 SEC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하방 압박 받고 길게 4년 동안 바닥 구간을 기게 만들었던 게 바로 21년도 정권을 잡았던 미국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보시면 월봉을 한번 볼게요. 자, 월봉 보시면 이때가 바로 2021년도입니다. 어때요? 21년도 상승력 엄청 높았죠. 21년도에는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정권이 교체됐다.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 어때요? SEC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바닥 찍고 4년간 이 바닥을 기었습니다. 1,000원대 위로 못 올라갔던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이 시절이었습니다. 그간 4년이에요. 자, 지금은 어떤 시점입니까? 이제 25년을 앞두고 있는데 11월 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25년도에 기대감이 너무 더 높죠. 왜? 트럼프의 공약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SEC 위원장을 우리가 잘라내겠다. 두 번째로 비축 자산으로 가상 자산을 위해서 정권을 만들겠다. 이러한 부분들은 기대감을 확실히 높였습니다. 어때요? 상승폭 높죠. 다시 한번 상승폭 높죠.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SEC라는 강력한 니플 코인의 악재성 이벤트가 해소가 됐다. 그러면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한 부분들이 상승력을 엄청나게 높였어요. 생각해 보시죠.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가격대였습니다. 750원, 800원대. 이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죠. 제 영상만 찍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하겠다. 5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하겠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으시죠. 근데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3,000원대 라인에서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매도한다? 아직 25년도 안 왔고요. 25년 1월 달에 취임하고 그 다음부터 4년간 트럼프 정권이 이어지는데 지금 여기에 잘라 먹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물론 확실한 저점에 잡아서 고점 라인이다. 그러면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전량을 다 매도한다? 흔들려서 나는 매도해야 되겠다. 나는 매입 단가 높아서 손실 중인데 어떡할까요? 매도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시점을 확실한 기회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충분하다는 거. 왜? 니플의 상승 모멘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죠? 그렇다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시점에 공매도들은 정말 목을 메고 계속적으로 끄집어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리려고 합니까? 횡보 라인을 가져오면서 1,500원대 1달러 돌파하면 끝났다. 근데 어때요? 다시 올라갔죠? 공매도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들 손실 납니다.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또 한번 손실 나죠.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또 한번 손실 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이 손실 구간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매도들은 숏 커버링을 치을 수밖에 없어요. 숏 커버링이 뭡니까? 더 이상 올라가면 손실이 발생되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에서 우리는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높이 올라간 단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공매도에 추가 공매도를 치겠죠.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는 것처럼 이들 또한 추가 공매도를 쳐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손실 구간을 낮춰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과정이 이러한 박스권 라인을 형성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 말씀해 드렸죠. 지난번 1달러가 아니죠. 0.56달러 돌파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숏스퀴즈, 숏 커버링이 발생하면 급등 가능성이 높다. 왜? 숏 커버링, 숏스퀴즈가 뭐라고 했습니까? 매수하는 거예요. 공매도도 매수를 한다. 그러면 개인들도 매수를 하고 추가적인 고래들도 매수를 한다. 그러면 매수 물량이 엄청 쌓이겠죠?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은 2018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리플 코인의 고래들의 주소 보유량이 지금 현재 최대입니다. 18년 6월 이후에 14년도 11월 15일 최대 규모의 고래 주소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래들은 계속적인 매집 라인을 구축하면서 니플을 모아가고 있다. 니플 매집한다라는 건 바로 안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매집이라는 것은 비중을 모으고 있는 단계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매집한다고 해서 고래가 매집했는데 왜 안 올라갑니까? 이러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시점은 비중을 모아가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비중이 다 찼을 때 그때 슈팅은 더욱더 크게 나온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공매도 또한 대거 출현하면서 시장을 압박했던 그 부분이 니플과 도지코인으로 날벼락이 왔지만 고래들을 당연히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고래들이 왜 이렇게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ETF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같이 볼 수 있겠죠? 제가 근데 이 부분 같이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는 많이 보셔서 익숙하실 겁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이긴 뉴스가 언제 나왔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제가 리플 ETF 이야기하면서 이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어떻게 흘러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때를 보면 이 리플 ETF 나오는 시점까지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비트코인 ETF 나오기 전에 노림수가 있다고 했는데 어떠한 노림수입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월가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매집이죠. 매집이라는 건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 지금 그 과정이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 박스권 라인을 만들어내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막고 그들의 매집 구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공매도가 그들의 상한 물량 갖고 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고래들은 공매도도 고래입니다. 우리처럼 매수하고 매도하는 아이들도 고래지만 공매도도 고래예요. 무슨 말이냐? 고래는 올라가도 수익을 봐야 되고 떨어져도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해지성 거래를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고래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리플코인 지금처럼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다 해서 겁나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라인에도 어떻게 저점을 매수할지 내가 비중이 약하다, 비중이 좀 적게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지금 잡아야 되는 시점이에요. 물론 지금 무턱대고 100% 모두 비중을 다 싣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비중은 확실히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안정감 있는 투자가 진행해야 되겠죠.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도 필요하지만 기본적 분석도 같이 하면서 진행해야지 안정적인 투자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니플코인 지금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이야기 나오죠. 니또 속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상시 생각해 보시면 650원대, 750원대, 850원대 이때 어땠습니까? 니또 속이란 말 엄청 많이 들으셨죠? 근데 지금은 그런 말들이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근데 다시 또 조정이 온다라고 하니까 이 말들이 또 한 번 나오고 있죠. 그들이 원하는 건 확실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 저점이 만들어지려면 시장이 박살나야 되겠죠. 그것을 원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들 또한 매수 시점을 잡고 싶어 하는 거니까 우리 또한 그 부분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전략 함께 가져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